요즘 집값 대단하죠. 그런데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수십억씩 한다는 반포동 GS자이 그리고 삼성 레미안 퍼스트지가 2009년 분양했을 당시에는 오히려 미분양이었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공급이 넘쳐서 그랬을까요? 또한 2022년 분양 당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았던 서울 강동구 소재 올림픽 파크 프레온도 상당 기간 미분양을 해소하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그때도 그렇다면 공급이 넘쳐서 그랬을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20억 원 가까이 하는 광화문 경희궁의 아침도 2001년 분양 당시 오랫동안 미분양에 시달렸는데, 그렇다면 그때도 공급이 넘쳐서 그랬을까요?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부터는 집이 남아 돌아서 빚내어 집 사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를 포함해서 2024년까지 10년 동안 서울시 주택 소유 비율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즉 그때나 지금이나 서울 시민 절반 가까이는 무주택자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지난 2001년과 2009년, 2014년은 물론 2022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만약 앞으로도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지금처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오를까요? 지금 집값 참 많이 올랐죠.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겠고, 어떻게든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물론 선택은 본인들의 몫이겠지만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언젠가부터 집은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거주자산에서 투자자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집이 있다는 것은 대출을 포함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쓸어 담아야 겨우 장만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는 50억, 60억, 심지어 100억 원을 넘나드는 집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집은 사는 것, 즉 바잉이 아니라 사는 것, 리빙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장난 언어 유희에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집은 만약의 경우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칫 노후 준비는 물론 당장의 생존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빚을 내어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를 위험하다고 말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이것저것 나누어 투자할 수도 있지만 집은 빚까지 얻어서 몰빵한다는 점, 그리고 주식은 단돈 1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집은 훨씬 큰 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또한 주식은 언제든 쉽게 사고 팔 수 있지만 집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만약 집값이 하락기에 접어들면 훨씬 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는, 즉 리빙이 아니라 사는, 즉 바잉이라는 정서에 편성하려면 집값도 주식처럼 가끔 폭탄을 맞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흔히들 집값과 관련해서 약방의 감토처럼 등장하는 것이 공급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예컨대 집값이 급등하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틀렸습니다. 전후 관계를 잘 따져보면요,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오르니까 사려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즉 공급은 집값이 급등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택 소유에 대한 통계가 도입된 지난 2015년 이후 2024년까지 10년 동안 서울시 주택 소유자 비율은 2022년 47.9%가 최저치였고, 반대로 2016년 49.4%가 최고치였는데 전반적으로는 엇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집값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떤 때는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고 요즘처럼, 또 어떤 때는 집이 남아 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부터 시작된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빚을 내서라도 남아도는 집을 사라고 부추길 정도였는데,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1%대까지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문재인 정부에서는 폭등하는 집값을 잡지 못해서 정권을 빼앗겼죠. 그때도 언론에서는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택지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착공을 거쳐 최종 입주에 이르기까지 최소 5년 이상, 대체로 7년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랐다면 그것은 전임 정부의 책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고가 아파트의 시작은 2009년에 분양된 반포동 GS자이와 삼성 레미안 퍼스티지였는데, 그때 당시 무려 40% 가까이 미분양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2022년 분양 당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주목받았던 서울 강동구 소재 올림픽 파크 포레온 역시 상당 기간 미분양을 해소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물론 이들 아파트들보다 훨씬 일찍 분양되었던 서울 종로구의 경희궁의 아침도 2001년 분양했을 당시에는 오랫동안 미분양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해당 아파트들의 시세는 분양가 대비 수백 % 이상 치솟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2001년과 박근혜 정부 당시였던 2014년, 15년, 그리고 2009년과 2022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알다시피 2001년은 닷컴 버블의 직격탄에 시달리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후유증을 앓고 있었던 때였고, 2022년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과 함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격한 경기 침체 국면이었습니다. 자, 그때마다 집값은 떨어졌고 집을 팔려는 사람들은 많아졌지만 반대로 사려는 사람들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공급이 아니라 경제라는 뜻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때 남아 돌던 주택이 문재인 정부에서 갑자기 부족해진 것도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큰 부담 없는 대출금리에 빚을 내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요인과 함께 2013년 4월을 기점으로 미국의 S&P 500 지수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마침내 경제 침체 국면에서 탈피한 영향이 컸습니다. 그때 이후 세계 경제는 결정적인 위기 없이 성장을 지속해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20년의 코로나를 기점으로 소위 헬리콥터 달러로 표현했을 만큼 엄청난 돈이 쏟아지면서 집값을 비롯한 자산 가격을 폭등시켜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경제는 지금까지처럼 계속 성장만 할까요? 그런데 만약 혹시라도 거품이 터지면서 경제 위기가 닥친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오르기만 할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 집이 있냐 없느냐 보다 앞으로의 라이프 사이클을 중심으로 노후는 물론 가족 전체의 미래 지도를 그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칫 언론이나 분위기에 쫓겨서 형편에 무리한 선택으로 만약의 경우 당장의 재정을 거르친다면 노후는 물론 가족 모두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집값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